유지아는 붓을 놓은 채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캔버스 위에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작업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작업에 몰두했던 터라 이제야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풀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음 주 학과 전시회에 출품할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지금 그녀에게 이 전시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던 지아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과로사 이후 그녀는 한동안 붓을 놓았었죠. 아빠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손가락 끝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그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늘 그녀의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 기억은 지안에게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아픔이 되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안아, 저녁 먹었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네, 엄마. 작품 막 끝냈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니 일찍 와. 너무 늦지 말고. 특별한 이야기라는 말에 지아는 의아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업실을 정리하며 지아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미묘한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톤이었죠. 대학교 미술관 근처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나, 여기. 강지호였어요. 미술대학 선배이자 지안의 남자친구인 지호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캔버스와 화구가 든 가방을 든 채 그가 다가왔죠. 작업 끝났어? 같이 저녁 먹을래? 지호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셨어.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봐요. 지아는 지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두 사람 몫의 삶을 살아왔죠. 식당에서 일하며 지안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와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으로 지안을 맞이했죠. 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앉아봐, 지안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식사를 하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엄마도 이제 너무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 내가 이제 다 컸으니 엄마도 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싶었어. 지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재혼하시려고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응, 그래. 내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외롭게 살았어. 이제 너도 곧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할 텐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이기영이라고 옛날 내 아빠 친구였어. 요즘 다시 만나게 됐는데 서로 의지가 됐어. 지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죠. 아버지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생각에 묘한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홀로 고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만나봐요?
지아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 너와도 인사하고 싶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자신의 삶이 또 한 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가올 만남에 대한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강지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주말 저녁 식사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그녀는 어머니의 새로운 인연인 이기영을 만날 예정이었죠.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아빠 친구였다고 하는데. 지안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지안의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모님이 좋은 사람 만나셨을 거야.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말해도 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반대할 수 있을까?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지아나, 넌 항상 다른 사람 생각만 하잖아. 너도 중요해. 너의 감정도 소중하다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아는 지호와 만난 지 1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미술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지만 서로의 작품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지호는 항상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호 선배랑 만나서 많이 의지가 돼요. 이 상황도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지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아버지를 잃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공유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호 역시 어린 시절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지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오늘 저녁 식사 혹시 같이 갈래요? 지안이 문득 제안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너희 가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지아는 조금 긴장된 상태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가 지안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안아, 이리 와. 이쪽은 이기영 씨야. 이기영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지안이구나. 많이 들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랜 친구였지. 지안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기영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해외 출장이 잦다고 했죠. 또한 그는 지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추억들을 간간히 꺼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지. 그런 친구를 일찍 보내서 안타까웠어. 지안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영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들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오랜만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2달 후로 생각하고 있어. 물론 지안이의 동의가 중요하지만 이기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놀랐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려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어머니와 이기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리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그녀는 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야? 지호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 보였어요. 아빠랑 친했던 사이라 그런지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날 지아는 대학 전시회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호는 약속대로 와서 그녀의 작품 설치를 도와주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캠퍼스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죠. 오늘 저녁에 이모님이랑 그분이 집에 온대. 같이 가볼래? 지안이 제안했습니다. 지호는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저녁이 되어 지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기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안이 지호를 소개하자 이기영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어요. 그러나 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기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지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강지호라고 했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기영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지호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여러 번 그에게 괜찮은지 눈짓으로 물었지만 지호는 그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집에서 나와 지호를 배웅하는 동안 지아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계속 표정이 안 좋았는데. 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지아는 지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과 지호의 이상한 행동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죠. 강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기영의 얼굴을 본 순간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가정의 모습과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새벽녘 지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상자 속에는 그가 절대 꺼내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맞아. 지호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손에 쥐었어요.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 투자자들 수십억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기영의 젊은 시절 얼굴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15년 전 지호의 아버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이기영이라는 사람을 공동 투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이기영은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며 지호의 아버지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기영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지호의 아버지 회사는 하루아침에 도산했죠.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지호는 쓰라린 기억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호의 가정은 파탄났어요.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더욱 무너져갔죠. 13살이었던 지호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그렇게 그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유지안의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한다니. 지호는 그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렸어요. 지안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죠. 어쩌면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호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 공무원인 친구 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영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도영은 지호의 오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대학에서 길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도영은 지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했어요. 이 사람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름은 이기영,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돼 보여. 지호는 어제 몰래 찍은 이기영의 사진을 도영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그 사람이?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지호는 이어서 지안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았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볼게. 통화를 마친 후 지호는 창가에 서서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정말 그 이기영이 맞다면 지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했다가 지안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죠. 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는 대학 전시회 준비로 바쁜 지안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밝은 웃음과 열정적인 모습에 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상처를 겪게 할 수는 없었죠. 강지호 선배, 왜 혼자 서 있어요? 지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품 설명서가 들려 있었어요. 아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은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제부터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나한테 말해도 돼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안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전시회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그 순간 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영이었어요. 지호는 지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호야, 확인했어. 도영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기영, 사기죄로 실형 살았던 전과자야. 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감옥에 있었고 5년 전에 출소했어. 민사로도 여러 번 고소당했던 인물이야.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최악의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세한 기록 좀 보내줄 수 있어? 보낼게. 근데 지호야,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아? 거의 확실해. 고마워, 도영아.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지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누구였어요? 중요한 전화 같았는데. 그냥 친구야. 별일 아니야. 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지호는 괴로웠습니다. 이기영의 범죄 기록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들, 수억 원의 사기 금액,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행적들이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이기영을 찾아가 사실을 밝혀야 할까? 그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새벽녘 지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녀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 해. 지호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지안에게 모두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안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전에 시간 있어요. 10시에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지호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감도는 아침, 지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영이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미리 자료를 프린트해 파일에 정리해둔 상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안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그녀의 반응은 어떨지 걱정되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지호의 심각한 얼굴을 보자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했잖아요. 지안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꺼냈어요. 지안아,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 너에게 큰 충격이 될 거야. 하지만 꼭 알아야 해. 지안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기영이라는 사람. 내 어머니와 결혼하려는 그 사람 말이야.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말 좀 들어줘.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회사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고 사라졌어. 그 일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호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지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내 친구 도영이 경찰 자료를 확인해줬어. 이기영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야. 5년 전에 출소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인물이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경찰 기록, 법원 판결문, 그리고 여러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는 아빠 친구라고. 지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 내 아버지도 그를 친구라고 믿었지. 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어. 지아는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야. 내 어머니도 속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왔어.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에게 말해야 해요? 그래, 말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도영이 오늘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올 거야. 그때 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영이었어요. 지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도영이 조금 후에 여기로 온대.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 지안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던 모습, 아버지의 친구라고 소개받았던 이기영의 모습, 그리고 지호가 보여준 충격적인 증거들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죠. 1시간 후 도영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안에게 소개한 후 더 자세한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기영에 대한 모든 기록이에요. 최근 행적까지 추적해 봤는데 출소 후에도 몇몇 투자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던 기록이 있어요. 도영이 설명했습니다. 지안은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결혼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해. 지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영이 자리를 뜬 후 지안과 지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던 그들은 문득 카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호 선배, 지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선배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니야. 지금도 가끔 그 기억들이 찾아와. 하지만 그림이 나를 구했어. 내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지. 지아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선배가 왜 그렇게 그림에 열정적인지, 그리고 왜 내 그림을 보고 나에게 다가왔는지. 지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그림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내 것과 닮아 있었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붓터치 하나하나에 묻어 있더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에게 말할게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줄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안아, 미안해. 이런 일로 너에게 상처를 줘서. 지안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덕분에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게 된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아는 용기를 내어 지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어요. 그 남자, 우리 집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지호는 지안을 안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가족은 지킬 수 있어. 내가 못 지켰던 것처럼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지아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기영의 진짜 정체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더라도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아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영이 건네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아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아나, 무슨 일 있니?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기영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니? 엄마, 이 서류들 좀 봐주세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기영 씨는 사기꾼이에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감옥에도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넘기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강지호 선배의 가족도 이기영 씨 때문에 무너졌대요. 선배의 아버지 회사에 투자자로 들어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예전 일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영 씨는 지금은 달라졌을 거야. 지아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엄마,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요. 최근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대요. 어머니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애매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아나, 엄마를 믿어줘. 기영 씨는 나한테 솔직했어.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어요. 전부는 아니었어. 그냥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그리고 아빠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안이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었어. 아는 사이였다고 했어. 지안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위험해요. 엄마의 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영 씨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엄마도 외롭고 힘들었던 거 알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다고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안아, 내 아빠 일은 예전 일이고 당신 아빠랑은 상관없어. 엄마도 인생이 있어. 엄마. 지안은 어머니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알아. 서류를 보니 다 이해가 돼.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아는 어머니 곁으로 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취소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마요. 어머니는 지안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어떻게 해? 모든 게 준비됐는데. 하객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의 행복이에요. 지안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안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텐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지안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내일이요? 결혼식이 내일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갑자기 앞당겨졌어. 기영 씨가 급한 해외 출장이 있다고 해서.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이기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이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엄마, 내일 결혼식에 가지 마세요. 제발요. 지안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서둘러 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결혼식이 내일이래요. 갑자기 앞당겨졌대요. 뭐, 그렇게 빨리? 지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이기영이 급한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대요. 분명 도망치려는 거예요. 지안이 말했어요. 내일 어디서 해? 명동 그랜드 호텔이요. 오전 11시.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도영이랑 만나서 최종 증거들을 모을게. 넌 어머니를 설득해봐. 통화를 마친 후 지아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내일 결혼식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엄마의 돈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안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혼자 결정할게. 오늘 밤 잘 생각해 볼게. 지안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지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했어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다시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아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떠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지안의 뺨을 스쳤어요.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호였어요. 내일 모든 준비 끝났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야. 지아는 메시지를 읽고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위한 힘을 모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영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명동 그랜드 호텔은 화창한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른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새벽에 먼저 나가버려서 집에서 만나지 못했죠. 그녀의 마음은 어젯밤 대화 이후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초조했습니다. 로비에서 지호와 도영을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준비실에 계실 거예요. 도영이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 준비됐어. 법원 판결문 원본, 피해자 진술서, 최근까지의 사기 혐의 기록까지. 고마워요, 도영 씨. 지안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전을 세웠어요. 지안은 신부 대기실로 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지호는 신랑 대기실을 찾아 이기영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도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로비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를 지켜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용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지안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이제 가자. 시간이 얼마 없어. 지안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화장으로 잘 가려져 있었어요. 지안과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안아, 엄마,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 지안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어요. 지안아, 어젯밤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준비됐고 하객들도 오고 있어. 엄마.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알지만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어. 지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 최근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였대요. 여기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어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이고 접근해서 돈을 가로챘대요. 어머니는 서류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엄마 눈을 떠요. 이 사람은 엄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남긴 돈을.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 같았어요. 지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가 이런 사기꾼에게 속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호는 신랑 대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강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문을 열자 턱시도를 입은 이기영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거울을 통해 지호와 눈이 마주치자 이기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랜만입니다. 이기영 씨.
이기영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넌 강지호지? 그때 그 꼬마가 맞나? 기억하시는군요. 15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던 사람. 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기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였어. 내 아버지가 경솔했던 거지. 그리고 넌 아직도 살아있었냐? 내 가족은 다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여기 온 이유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지한 씨의 어머니에게 보여드렸고요. 이기영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나를 사랑해. 과거의 일은 모두 용서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최근 사기 행각까지 모두 보여드렸거든요. 지호가 말했어요. 이기영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어. 결혼하고 해외로 떠날 예정이었거든. 물론 그녀의 자산을 내 계좌로 옮긴 후에 말이야. 당신 같은 인간은 정말. 지호가 분노에 떨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기영은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나 지금 나갈 거야. 어차피 이 결혼은 물 건너갔어. 도망치려고요?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도요. 지호가 허풍을 쳤습니다. 이기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방해만 되는군. 하지만 이번에도 날 막진 못할 거야. 지호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가정까지 망치지 말고 꺼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두 사람의 긴장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안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결혼식장을 나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들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지안아. 내가 눈이 멀었던 거야. 지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자, 지안아. 이 자리를 떠나자.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급히 걸어오는 지호와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이기영이 도망치려고 해. 도영이 지금 로비에서 지키고 있어. 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안의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진실을 말하면 돼요.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지만 다행히 알아차렸다고. 지안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도영이 이기영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라고.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이기영이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어머니는 천천히 이기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기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여보,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지아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호와 도영도 그들 곁에 섰습니다. 이기영은 네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영이 그를 쫓으려 했지만 지호가 그를 막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해를 끼치진 못할 거야. 이기영은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 호텔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혹스러워하는 하객들과 충격받은 지안의 어머니만이 남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딸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하객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몇몇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장을 나서는 길, 지아는 지호와 도영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엄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빠에게 미안하지 않게 됐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아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일은 끝났지만 앞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집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고 지안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이기영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이 지아는 안타까웠죠. 그날 아침 지아는 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지안아, 들어와. 지안은 식탁 위에 아침 식사를 올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맑아 보였어요. 좀 어때요, 엄마?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었는지.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눈이 멀었던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 지아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왔어요.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은 숨긴 채 딸을 위해 살아왔죠. 그런 어머니의 외로움을 지아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지안이 죄책감에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안아. 내가 날 구한 거야.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영 씨가 전화했었어. 어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지아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아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기영의 달콤한 말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아나, 내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워. 특히 강지호 군.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네, 지호 선배가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 아이도 비슷한 상처가 있다면서? 참 안 됐구나.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지호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가정이 무너지고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런 상처 속에서도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남은 이야기를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질문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호 선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곁에 있을 거고요. 어머니는 지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너희 둘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지안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그날 오후 지아는 지호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대학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가을빛이 무르익은 공원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벤치에 앉아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지안을 발견하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호가 물었어요. 지안은 지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처음엔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배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지호가 지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날리며 지나갔습니다. 지호 선배, 궁금한 게 있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뭐, 어떻게 그런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선배 가족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 하지만 내게는 그림이 있었어.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지. 지아는 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에게도 그림은 위로였으니까요. 그리고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생겼어. 지아는 놀라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널 만난 후 내 그림이 변했어.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감정만 담지 않게 됐어. 내가 내게 빛을 가져다 준 거야, 지안아.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선배가 있어서 행복해요. 이번 일도 선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지호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지켜야 했어.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과 이번에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공원을 나서는 길, 지아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요. 엄마가 선배에게 고맙다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대요. 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게. 꼭 갈게. 그날 저녁 지아는 작업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슬픔과 아픔을 넘어 어머니와 자신을 지켜낸 용기와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어 올렸어요. 캔버스 위에 첫 붓질을 하자 색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것은 결혼식장 입구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지호도 자신의 작업실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지안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상처를 나눈 이로써
각자의 그림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앞으로 그들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이 은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안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지안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오늘은 지호가 저녁 식사에 초대된 날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안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호 군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지아는 어머니의 모습에 안도했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후 한동안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머니와 지안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지호 선배는 원래 시간 잘 지켜요. 곧 올 거예요. 지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신호라도 된 듯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안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과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 늦지 않았지? 지호가 물었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딱 맞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호 군. 정말 반가워요. 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후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쁜 꽃이네요.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테이블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대학 이야기, 전시회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호 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다 지안이가 용기를 내서 이모님께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준 거잖아요.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어요.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지호 군이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지안과 지호는 베란다에 나와 가을밤의 공기를 마셨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배, 요즘 작업은 어때요? 지안이 물었어요. 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전에는 항상 어두운 색채로 과거의 아픔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하게 됐어. 저도 그래요. 최근에 그린 그림은 이전과 많이 달라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보여줄 수 있어? 지안은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최근 작업한 캔버스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장 입구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그림은 슬픔이나 상실감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햇살이 비치는 입구를 통해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건 지호가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장 입구예요. 지안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을 슬픔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엄마와 제가 진실을 알고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죠. 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내 그림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지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배 덕분이에요. 선배가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됐어요. 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그린 그림이 있어. 내일 작업실에 와볼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지아는 지호의 작업실을 찾았어요. 그곳은 대학교 근처의 작은 아틀리에였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맞이하며 천천히 캔버스가 놓인 곳으로 안내했어요. 내가 최근에 작업한 거야. 지호가 말했습니다. 캔버스에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성은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따뜻한 빛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는 슬픔과 희망이 미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안이 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야. 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내 어머니만을 그린 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모습도 담았어.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지. 지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호의 그림 속에는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처와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호 선배, 지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지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지켜야 했어.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다짐이자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호는 지안을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안과 지호는 공동 전시회를 열었어요. 붓끝에서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에는 두 사람이 최근 작업한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지안의 결혼식장 입구와 지호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중심으로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전시회 개막일 지안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 그림이 정말 달라졌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변했지.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 지안은 어머니를 바라보다 문득 전시장 입구에 서 있는 지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의 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변화를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딛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어머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인가 봐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그려나갈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캔버스 위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그림 속에는 그날의 결혼식장 입구 풍경이, 지호의 그림엔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어요. 붓끝에서 밝혀진 진실을 통해 그들은 이제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로 지안과 지호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롭게 그려질 캔버스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